어제 열린 북한의 구구절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모습을 결국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일까요? 북한은 그 이외의 군사 전력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각종 신형 무기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요,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들이라기보다는 우리 남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ICBM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안심한다고요? 절대 오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무기들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무기들이 있습니다. 기존 장갑차에 덮개가 씌워져 있는 방패 모양을 한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어요? 자, 그림으로 보실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냥 기존의 장갑차 모양인데요. 그 위에 이 덮개 모양의 미사일 발사대가 합쳐진 신형 대전차 로켓 내용 보겠습니다. 기존 장갑차 바퀴가 8개에서 6개로 단축이 됐고 그 뚜껑에 로켓 발사대가 합쳐졌어요. 어떤 무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장갑차는 차륜형 장갑차, 원래 이제 구소련이 개발한 BTR-80이라고 하는 장갑차인데요. 거기에는 원래 바퀴가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6개로 바꾸었고, 그 6개로 바꾼 것을 북한은 M2020이라고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기관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위에다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지금 장착을 했어요. 어허. 저게 뭐냐면은 우리 연평도 포격도발 당해가지고 급하게 저거의 그 북한의 해안포를 타격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미사일 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것을 8개를 갖다 한꺼번에 꽂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관포를 달아놓고 움직이던 장갑차였는데 기관포를 떼내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착대를 실었다. 그렇죠. 신형이군요.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다 실은 것이죠. 그래서 저게 아마 생긴 형상을 보면 유도 미사일일 텐데 지금 저 장갑차에는 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유도 장치가 없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곳에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은 그럼 중국에서 이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 형상만 보면 그렇게 저 의심이 갑니다. 네.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무기는 어떨까요? 152mm 자주포인데 글쎄요. 뉴스탑10에서도 여러 가지 자주포를 다루긴 했지만 152mm 자주포 그렇게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형입니까? 네, 우리 한국은 K9 자주포라고 해서 그렇죠. 155mm 자주포를 쓰는데 네.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부터 파생된 공산국가들은 152mm를 써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북한도 152mm를 썼는데 그동안 있었는데 문제는 저렇게 장갑화된 탱크처럼 완전히 장갑화된 자주포는 없었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포이긴 하지만 뚜껑이 없었습니다. 네. 즉 장갑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갑차 탱크처럼 생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난번보다 포신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네. 포신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정거리가 늘어났다는 말인데 네. 그 사정거리가 지난번에는 이 152mm 자주포가 17km의 사정거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포신이 훨씬 길어진 것으로 봐서 네. 아마도 한 40km 정도는 사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두 가지 무기, 신형 무기를 공개한 북한. 조금 전에 신 대표께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은 중국의 무기들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혹시 중국이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제 자주포의 모습과 어제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자주포의 모습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보니까 충격 흡수 시스템 그리고 엔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다. 중국이 지금 북한을 이렇게 도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품 같은 것은 UN 대북 제재에 다 포함되는 그런 물품들 아닙니까? 저런 중장비를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서로의 협력을 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누가 봐도 지금 판박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자세히 뜯어보면 저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포방패라고 하는 것인데 포가 있으면 그게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네. 우리는 방패처럼 막아져 있는데 저기는 이제 중국제는 보면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네. 이제 충격 흡수 시스템인데 북한도 똑같이 저렇게 나와 있고 아하. 또 다른데 이 포를 쏘면
엄청나게 큰 반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가 뒤로 휘청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차가 뒤로 막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원래 구형 자주포들은 기준기체를 땅에 뭔가를 박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신형 자주포들은 그 박는 것이 없이 이 현수장치로 바로 서스펜션을 바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기동성이 좋아졌겠군요. 기동성도 좋고 대단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런 기준기처럼 그 스페이드가 없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대단히 고급 기술이 들어갔는데 그걸 하루 이틀만 할 수 있을까? 네. 또 저렇게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엔진이 훨씬 더 강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디젤 엔진 1000마력 이상 디젤 엔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PLZ45라고 하는 자주포가 있는데 그 기술을 대거 전수받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지금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을 위한 도움을 줬거나 부품을 공급했다면 이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향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 간의 이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은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북한이 현재 이렇게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것도 평양 시내에다가 중국 기술자를 위한 타워를 만들어주고 그 기술자들이 현재 미사일을 개발해서 현재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도 대부분 다 중국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중 관계가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 군부하고 중국 군부는 과거에 혈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저런 기술들이 전수되는 게 뭐 이렇게 뭐랄까 뭐 특이한 일이 아니고 네. 계속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이 분명히 따끔하게 중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 박사님,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경제 정책, 경제 발전에만 목청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었는데 지금 이 군사 개발, 병진 노선도 절대 손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 이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은 대체로 보면 국내 전쟁용 무기들이 다 등장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서 우리를 말하자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은 다 등장한 셈인데 뭐 ICBM 이런 건 빼고 말이죠. 이런 걸 볼 때는 저것이 물론 뭐 내부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제 인민공화국이 70년 만에 한반도 전체를 정말 혁명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저런 첨단 무기들을 공개했는데 무기 외에도 뭐 특수작전군이나 여러 가지 또 병정들을 공개함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경제 발전 외에 군사력도 균형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을 남한 공격의 경우와 함께 저희가 거리로 비교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240mm 방사포는 천안까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로 등장을 했고요. 또 다음 무기 보겠습니다. 지금 200km 사거리를 갖고 있는 300mm 방사포. 남한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 SL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열병식에 공포 또는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대함 미사일 금성 3호의 경우에는 200km 밖에서 군함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번에 등장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 3호 같은 경우에 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과거에 북한 그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아주 구형이라서 전자전 제밍, 전자전 교란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금성 3호 같은 경우는 러시아제 그 하푼스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국산화했다라고 해요. 그 사정거리가 한 200km 되는데 이것도 시스키밍이라고 해서 아주 바다에 낮게 깔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함을 공격하니까 서해에서 작전한 우리 군함들이 거의 뭐 평택 이함대에서 나오자마자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재래식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십시오. 어제 열병식에 등장했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부대인데요. 바로 각종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신형 무기들을 다 들고 나왔는데요. 이른바 특수작전군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군대입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 부대의 존재는 지난해 4월 열병식에도 처음 나와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때 당시 모습입니다. 김용국 육군 상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경량은 최고 사령관 농직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지 별쪽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소리 빨칩니다. 단순히 인민군이라고 하기에는 이 특수작전군은 일단 외모가 눈길을 끕니다. 일단 들고 있는 장비들이 다른 군인들과 굉장히 달랐고요. 그리고 여타 부대와는 옷 색깔, 모양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 어떤 부대이고 일단 어떤 장비들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볼까요? 눈에 띄었던 장비들, 첫 번째 장비들입니다. 일단 헬멧에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행군을 했는데요. 러시아제로 추정이 된다는 군 전문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츠형 방탄 헬멧, 다기능 방탄 조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신형 장비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첨단 어떤 그 장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특수작전군이 벌써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우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 워리어 플랫폼이 바로 저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북한군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특수작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부대지만 어쨌든 특수부대들은 저런 우리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처럼 야간전과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갖췄다고 보고 또 특히나 그 탄창이 헬리컬 탄창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발 가까이 들어가요, 저게. 아하. 주로 탄창 하나에 20발에서 30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군 특수작전 부대들은 장시간 독자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탄창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지금 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수작전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일반에 공개된 열병식에서 공개된 특수작전군의 무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설명하신 98식 단축형 보총이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죠. 대용량 헬리컬 탄창을 달고 있고 백두산 권총을 개량해서 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 자, 대용량 탄창을 아까 설명하셨고요. 저 소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뭐가 특별한 겁니까? 단축형 보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많이 썼던 M16이나 우리 K1, K2 소총 같은 경우가 좀 깁니다. 그런데 길면은 숲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곳에서 신속하게 회전을 하면서 사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부대들은 주로 아주 이 총신의 길이가 짧은 그런 총을 써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들은 보병들도 전부 M4라고 해서 총신 아주 짧은 걸 이렇게 쓰는데 북한이 저렇게 총신이 짧은 저런 총으로 개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특수작전군이 손에 든 신형 무기들 지금 이건 뭡니까? 대전차 파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로켓포를 들고 다니고요.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알카에다라든지 소말리아 반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렇게 로켓포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RPG-7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대단한 파괴력이나 위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탄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텐덤식 탄두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K1 전차 같은 우리 탱크 있지 않습니까? 네. 탱크의 공간 장갑, 복합 장갑이라고 돼 있어서 저런 RPG-7 같은 그런 화학탄은 다 막아버리는데 탄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 이 복합 장갑, 공간 장갑을 한 번 더 뚫고 들어가서 폭발시키고 그래서 그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진짜 본 탄두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공중에서 벙커버스터처럼 한번 깨고 나서 안에 진짜 탄두는 밑으로 들어가서 터지는 게 네. 벙커버스터 아닙니까? 네. 그것처럼 이 RPG-7도 한번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그런 그 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신 그리고 보니까 탄두가 이 볼링핀처럼 볼록볼록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 우리의 전차를 뚫을 수 있도록 두 번 폭발하는 탄두를 갖고 있는 신형 로켓포를 들고 그걸 대량 보급한 거죠. 개인 무기로 보급을 한 북한의 특수작전군. 안 박사님, 지금 이런 남북 교류 분위기에서 열병식에 저렇게 유독 남한의 위협적인 특수작전군 그리고 장갑차, 로켓포들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여러 군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아마 전략군은 이번에 조금 자세를 낮추고
특수작전군을 전면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전략군 사령관은 이제 김낙겸 대장인데 작전군 사령관은 이제 김영복 상장이라 한급 낮은데 어쨌든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선을 형성하는 게 특수작전군의 기본 사명이지만 만약에 미군의 어떤 참수부대나 이게 북한에 투입됐을 때 특수작전군을 순식적으로 기동시키면서 그걸 제압하겠다. 그래서 저런 유탄 발사기 같은 것을 미국이 장갑차를 낙하시켰을 때 그것마저 파괴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렇게 좀 과시를 한 것 같습니다. ICBM이 빠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병식의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지금 분석해 드렸습니다. 김종부 시장님, 이번 열병식의 북한의 의도 총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ICBM과 스커드 노동미사일도 이게 이렇게 과실 안 함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서 현재 중단된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현재 북한이 변했다, 탄도미사일을 안 나타나서 북한이 변했다는 평가는 좀 이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아직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열병식 기대를 하고 보셨던 분들, 핵심 무기가 빠졌네라고 안심을 하셨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의도에는 남한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로 무장했다는 부분,